네, 정수론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임용에 출제되는 그 정수론의 분야는 주로 그 합동식 그리고 원식은 그리고 이제 간혹 윌슨 정리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있고요. 주로 최근에는 2차 잉여류 그쪽에서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언급한 것 말고도 그 염분수라든지 이런 개념들이 시험 범위에 포함이 되어 있긴 합니다만 잘 출제가 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경중을 따져서 수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이제 약수와 배수라고 이제 돼 있는데 약수와 배수를 하면서 정수의 기본적인 성질 곁들여서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크로네커가 이런 말을 했는데요. 신이 자연수를 창조를 했고 나머지는 인간의 작품이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굉장히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 크로네커는 그 19세기 수학자예요. 1800년도 초반에 출생을 해가지고 1800년대 후반에 생을 마감을 했는데 그 말년에 이제 그 위대한 수학자 칸토어가 이제 집합론을 창시를 하면서 그 수학자들이 무한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게 됐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모든 수학을 이 그 집합론 위에다가 세울 수 있게 됐죠. 그런 초석을 마련을 했는데 이 크로네커는 굉장히 그 뭐라냐면은 엄격한 사람이었어요. 엄격한 사람이라는 게 어떤 얘기냐면은 그 실제로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그런 명제들에 대해서 그런 개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했던 수학자입니다. 그래서 그 자연수에 대한 정수에 대한 성질에 굉장히 많은 업적을 남긴 반면에 이 칸토어라든지 그런 힐버트 이런 부류의 그 수학자들을 좀 많이 비판을 했었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를 조금 의역을 해봤어요. 이런 취지로 말을 하지 않았을까. 자연수에 대해서 우리가 탐구를 해볼 수 있지만 그 밖에 이제 무한, 특히 이제 집합론에 있는 그런 등장하는 그런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그런 무한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넌센스 아니냐, 네, 이런 입장을 가졌던 수학자였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크로네커의 입장을 따라서 정수를 한번 탐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학적 귀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그리고 최대 정수함수의 성질도 살펴볼 겁니다. 피보나치 수열이 있어요. 피보나치 수열, 요거 지금 그 피보나치 수열의 그 항과 다음 항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전 항과 다음 항 사이의 비율이 사실 이거 우리가 피보나치 수열의 일반항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극한 값을 알고 있죠. 1.618 정도 되는 비율의 극한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어쨌든 근데 이제 실제로는 이제 그건 극한 값인 거고 실제로는 어떤 범위를 가지고 있을 텐데 여기서 지금 n이 2 이상이면은 fn하고 그 다음 항 사이의 비율이 2 이하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3 이상이면은 2분의 3 이상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3 이상이면은 2하고 2분의 3 사이에 들어오게 된다라는 것을 증명을 해보라 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보나치 수열의 정의를 먼저 살펴보죠. 우리가 피보나치 수열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F0는 0이고 F1은 1로 이렇게 정의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F의 n 플러스 1 이것이 n 플러스 2가 F의 n 플러스 1 더하기 Fn 이와 같이 우리가 정의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요 관계식을 탐구를 해보기 위해서 수학적 귀납법을 사용을 해보죠.
n이 2 이상이면 이제 요게 성립한다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n이 2일 때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과 같은 명제를 pn이라고 두겠습니다. pn을 이것을 그 f의 n 플러스 1 나누기 f의 n, 이것이 2 이하다, 이렇게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n이 2 이상일 때 증명을 하는 것이니까 n이 2일 때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n에다 우리가 2를 대입을 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n이 2인 경우, n이 2라고 하지 말고 p2라고 해보겠습니다. p2 요거는 뭐냐면은 f2 f3이죠. 그쵸? f3은 f2가 1이고 f3이 2니까 요거는 2가 됩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되죠. 그래서 P2가 성립한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뭔가 가정을 할 거예요. 뭔가 가정을 하고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pn 플러스 1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pn 플러스 1은 뭔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탐구를 하실 때 필요한 가정이 뭔가, 이거는 나중에 생각해 보는 게 좋아요.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아이디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우선 n이 충분히 큰 수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거 증명을 하고 싶어요. fn 플러스 1 나누기 f의 n, 요게 2하고 같거나 작다는 걸 증명을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한번 보죠. 얘는 fn에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fn 플러스 f의 n-1 이렇게 되죠. 그쵸? 자,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1 플러스 fn에 f의 n-1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보려고 하는데 귀납 가정에 의해서 사용을 해보면은, 그러면은 이게 지금 2분의 1보다 크다가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요 귀납 가정, 한 단계 귀납 가정만 가지고는 이걸 풀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되죠. 그쵸? 자, 그래서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1 플러스, 자, 얘가 어떻게 되나요? 이것이 1 플러스 fn-1에, 자, 여기는 어떻게 되나요? 여기가 f의 n-1에 더하기 f의 n-2 이렇게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 분모 분자를 우리가 fn-1로 나눠주겠습니다. 그러면 1/1 플러스 f의 n-2 나누기 f의 n-1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럼 만약에 우리가 이것이 2분의 1보다 작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그럼 어떻게 되나요? 자, 지금 f의 n-1 나누기 f의 n-2가 그 2와 같거나 작다라는 것을 만약에 알고 있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이것은 2분의 1보다 어때요? 크죠? 2분의 1보다 크고, 그럼 이것이 2분의 1보다 크다는 것은 이것이 이런 부등식을 만족한다는 것을 말해주죠.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지금 여기는 분모분자 2를 곱해주면은 여기가 지금 3분의 2가 되죠. 3분의 2가 되니까 이것이 2보다 작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뭐예요? 두 단계를 내려가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관찰을 해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P2 성립한다는 것만 가지고는 충분하지가 않고 우리가 두 번째로 P3도 봐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P3를 보게 되면 이것이 F2분의 F3분의 F4죠. 자, F3분의 F4니까 이것이 2분의 뭐가 되나요? 3이 되나요? 그러니까는 이게 2보다 같거나 작은 게 성립하죠. 자,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뭘 가정을 하냐면은 두 단계를 내려가야 되니까요. Pn 플러스 2를 봐야 되겠죠. 이제 n이 2 이상이고 그리고 Pn과 Pn 플러스 1이 성립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성립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어요. 그러면 이제 Pn 플러스 3을, Pn 플러스 2를 보기 위해서는 여기다 n 플러스 2를 대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F의 n 플러스 3 나누기 F의 n 플러스 2 요거를 계산을 해보게 됩니다. 이것이 F의 n 플러스 2 더하기 F의 n 플러스 아까 저기서 계산했던 거하고 똑같이 하는 겁니다. 여기는 역수를 취해서 F의 n 플러스 2 나누기 F의 n 플러스 1. 근데 이걸 다시 쪼개야 되죠. 다시 쪼개서 Fn 플러스 1 Fn으로 만들어줍니다. 여기 되죠. 근데 귀납 가정에 의해서 이것이 지금 2와 어때요? 2분의 1보다 같거나 크죠? 2분의 1과 같거나 크죠? 그러니까 얘는 여기 2분의 1을 대입했을 때보다 같거나 작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거는 귀납 가정에 의해서 여기서 가정한 이것을 우리가 귀납 가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부모 분자에 이제 우리가 2를 곱해서 계산을 해주면 이렇게 되고 이게 2보다 작으니까 수학적 귀납법에 의해서 1과 2와 3 그리고 수학적 귀납법에 의해서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요걸 증명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얘는 조금 증명이 쉬워집니다. 한번 관찰을 해보죠, 여러분들. F0는 0이고 F1은 1이고 F2도 1이고 F3은 2고 F4는 3이고 그래서 우리가 우선 첫 번째 단계는 성립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보기 위해서 다시 아이디어를 생각을 해보면 자, 우리가 n이 충분히 큰 자연수라고 하고요. 그때 2분의 3보다 fn 플러스 1 나누기 fn이 같거나 크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것은 일단 뭐냐면은 여기 fn 더하기 fn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야 되죠. 그쵸? 네,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를 지금 1을 빼주면은 요거만 증명을 해주면 되죠. 그쵸? 예. 근데 이거는 뭐랑 같으냐면은
요게 성립하는 거하고 같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건 뭐냐면은 바로 전에 보인 거예요. 그쵸? 따라서 우리가 요 사실을 이용해서 증명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군데만 나눠주면 되겠는데요. 두 군데 나눠줄 필요도 없죠. 자, 이제 그래서 n이 3 이상인 양의 정수라고 해보겠습니다. n이 3 이상일 때, 그때 f의 n 플러스 1 나누기 fn, 이거는 1 더하기 f의 n-1 나누기 fn이고, 여기서 n-1이 2 이상이 되죠. 그죠? 따라서 이것이 뭐와 같거나 작다? 이거 뭐와 같거나 크다? 이것이 1 플러스 2분의 1보다는 같거나 크다 라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제를 한번 풀어봤고요.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진법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 비진법의 표현입니다. 문제를 한번 볼까요? 그 자연수 n과 b에 대해서 b가 2 이상 양의 정수일 때, 그때 이 n이라는 것은 이렇게 유일하게 표현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무엇을 뜻하는지 b가 10인 경우를 활용을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3125를 보겠습니다. 3125는 이것은 5 더하기, 얘는 어떤 수를 뜻하죠? 20을 뜻하죠. 그래서 2 곱하기 10 더하기, 얘는 1 곱하기 10의 제곱 더하기, 얘는 3 곱하기 10의 세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실 이 표현은 이렇게 정의를 한 거죠. 근데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합니다. 3125라는 수에 대해서 1000의 자리는 3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거 제외하고 나면 125가 남는데 100의 자리는 1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200 이상은 100보다 크고요. 100 이하는 100 미만은 125보다 작기 때문이죠. 그렇죠? 자, 이걸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 사실을 한번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가 귀납법을 사용을 하는데, 이게 사실 무한합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 수열은 대부분이 0이 아니에요. 대부분이 0이에요. 그러니까 유한계의 항을 제외하고는 다 0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 자릿수라는 개념을 사용을 해서 증명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과 같은 명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t가 양의 정수, t가 0 포함한 아닌 정수에 포함이 되어 있을 때, 그때 n이 10의 t제곱 에서 10의 t 플러스 1제곱 요 사이의 수가 되면은, 그러면 n은 시그마 m은 0에서부터 그쵸? t까지 am의 10의 m제곱으로 표현이 되고, 그리고 이런 이때 at는 0이 아니고 am은 0 이상 9 이하고요. 이 표현이 유일하다는 것을 이 t에 관한 귀납법을 통해서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서서는 그 특정한 t 값에 대해서 이 명제 자체를 우리가 pt라고 이렇게 놓고 했는데 우리가 보통 서술할 때 그렇게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걸 그냥 스타라고 하고 이것을 t에 관해서 귀납법으로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타를 요거를 t에 관한 귀납법으로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그 첫 번째 스텝으로 이 t랑 상관없이 이 표현의 길이, 즉 0이 아닌 am이 나올 수 있는 범위를 좀 제한을 시켜주겠어요. 먼저 10의 t제곱 이렇다라고 했을 때 그때 n이 시그마 m은 0에서 무한대까지, 그쵸? am의 10의 m제곱이다 라고 하게 되면은, 그러면 m이 t 이상, t의 초과일 때 m이 t 초과이면 그러면 am이 0이다 라는 것을 먼저 보여보겠습니다. 근데 이건 간단해요. 아니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s가 t보다 크고 as가 0보다 컸다라고 해보죠. 그러면 n은 시그마 m은 0에서 무한대까지 am의 10의 m제곱이 이게 뭐보다는 같거나 크냐면은 as의 10의 s제곱보다는 같거나 크죠. 이것이 뭐보다는 같거나 크냐면 10의 s보다 같거나 큽니다. 근데 s가 t보다 크기 때문에 이게 10의 t제곱보다 크죠. 그죠? 이게 10의 t 플러스 1제곱보다 같거나 크죠. 근데 n 자체가 10의 t 플러스 1제곱보다 작다라고 했어요. 그죠? 따라서 모순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요건 증명이 됐죠. 이렇게 표현했다 하면은 이 am은 m이 t보다 커지면 그냥 다 0이에요. 그쵸? 자, 그래서 이제 t에 관한 귀납법으로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t가 0일 때 한번 보죠. t가 0. 이때는 성립하죠. 그쵸? 이 한 자릿수니까 성립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10이 아니라 밑이 b죠. 예, b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b로 다 바꿔야 돼요. b로 바꿉시다. 여기가 b고요. 10이라고 해도 사실 상관없는데, 요게 b-1 이렇게 되겠고, 여기가 b의 t제곱, 여기가 b의 t 플러스 1제곱, 그리고 여기도 b, 여기는 그대로 0이고요. 여기가 b고, 여기가 b, 여기가 b, 또 여기가 b.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쵸? 이제 t가 0일 때 그 성립한다는 것이 당연히 저 방정식이 뭐가 돼요? 이제 n은 그냥 a0가 되죠. 그쵸? 두 번째, 그 다음에 이제 n이 1 이상이면 m이 1 이상이면 am이 그냥 0이 되니까 성립하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뭐가 가정이 필요한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바로 다음 항만 없앨 수 있으면, 그러니까 A에서 N에서 10의 N제곱 부분, 10의 N제곱보다 큰 부분만 어떻게 할 수 있으면 나머지 부분은 이제 자명하게 구해지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자, 요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이걸 PN으로 놓지 않았어요. 이걸 PT로 놓지 않았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변수를 가지고 와야 됩니다. 다른 변수를. 그래서 T가 K일 때 이 스타가 성립했다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이제 t가 k 플러스 1일 때를 봐야 되니까 이 n을 b의 k 플러스 1제곱 b의 k 플러스 2제곱 요 사이에 위치한 걸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예. 그러면 n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그러면 이 n이 분명히 L 곱하기 B의 K 플러스 1제곱 이상이고, L 플러스 1 곱하기 B의 K 플러스 1제곱 이걸 만족하는, 그쵸? 만족하는 L이 1이거나 2이거나 그 다음에 B-1까지가 가능하겠죠. B-1 여기 대입하면은 여기가 B가 되니까 같을 수는 없어요. 더 클 수도 없고, 요런 L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쵸? 그런데 그 이하의 항들을 보게 되면은, 자, 내가 N을 L 곱하기 B에 K 플러스 1제곱 더하기 시그마 M은 0부터 K까지 A의 M에 B의 M제곱 요거 하고 같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시그마 M은 0에서 K 플러스 1까지 CM제곱에 B의 M제곱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CK 플러스 1이 이것이 L이랑 다르다고 해보겠습니다. 이면 이걸 넘겨주면은 L-CK 플러스 1 곱하기 B의 K 플러스 1제곱이 뭐랑 같아지냐면은 시그마 M은 0에서부터 K까지 AM -EM BM 제곱 자, 요렇게 됩니다. 근데 그러면은 얘는 뭐가 같거나 작으냐, 뭐가 같거나 크냐, 적어도 B의 K 플러스 1제곱 정도는 된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얘는 아무리 커도 뭐보단 작으냐면은 자, 요거 각각이 B-1이라고 하더라도 B-1
b의 0제곱 더하기 b의 1제곱 더하기 b의 k제곱. 요거보다는 더 작습니다. 그쵸? 같거나 작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게 아무리 작아도 요거보다는 같거나 크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돼 있는 거죠. 얘가 이렇게 돼 있는 거고, 그쵸?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얻냐면은 이걸 얻습니다. 얘가 더 큰 거예요. 이런 이상한 식을 얻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거 계산을 해보면은 여기가 B-1, B-1 약분되고요. 첫째 항이 1이죠. 그 다음에 B에 항수가 K 플러스 1개잖아요. K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러니까 뭐예요? 모순이에요. 따라서 반드시 뭐일 수밖에 없다? CK 플러스 1은 이것은 그냥 L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걸 여기다 대입하면 어떤 식이 생기나요? 그러면 이제 시그마 M은 0에서 K까지 AM의 BM제곱, 요거는 시그마 M은 0에서 K 플러스 1, K까지 CM의 BM제곱 이렇게 되죠. 그쵸? 그럼 이제 귀납 과정에 의해서 그쵸? 요런 AM이 존재하고 두 번째 CM은 같아진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뭐 무슨 진법이든지 간에 진법을 전개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문제를 통해서 관찰을 해봤습니다. 자, 다음 문제를 한번 보죠. 최대 정수함수 성질을 보겠습니다. 자, 이런 걸 증명을 하라라고 했는데요. 최대 정수 함수를 보실 때는 여러분들 우선은 실수부, 허수부 이렇게 한번 나눠 보십니다. 그렇죠? 그러면 x를 우리가 실수부, 허수부로 나눈다면 어떻게 될까요? x라는 것은 m 플러스 알파. 그래서 m은 가우스 x. 그죠? 그 다음에 y라는 것은 n 플러스 베타라고 해봅시다. 이때 n은 가우스 y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은 요 식을 한번 먼저 이쪽부터 한번 볼까요? 이쪽 가우스 x 더하기 가우스 y 더하기 가우스 x 더하기 y. 요거는 정수예요. 정수. 알파는 0에서 1 사이 수죠. 베타도 0에서 1 사이 수예요. 예. 요거가 2배의 가우스 x 더하기 2배의 가우스 y. 요거다 얘가 같거나 크다라는 것은 여기는 그냥 m이죠. m 더하기 여기는 n이고요. 더하기 여기는 뭐냐면 m 플러스 n 플러스 알파 더하기 베타 이렇게 돼 있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요건 그냥 m이죠. 그래서 2m 얘도 2n. 자, mn 없어지고 나면은 요거는 뭐랑 똑같다? 가우스 m 플러스 n 플러스 알파 더하기 베타. 요게 m 플러스 n보다 같거나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거 부등식이랑 같은데, 근데 이 부등식이 어때요? 이 부등식은 자명하죠. 그쵸? 자, 그래서 이 식이 성립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 부분 보겠습니다. 가우스 EX 더하기 가우스 EY 이것이 가우스 X 가우스 Y 더하기 가우스 X 더하기 Y. 예. 얘를 한번 보겠습니다. X자리에도 우리가 n 플러스 알파 대입해주고 Y자리에 n 플러스 베타를 대입을 해줍니다. 그러면 여기 두 배를 해주면 2m 여기 두 배를 해주면 2n 더하기 2알파 2베타. 자, 이 결과가 m 여기는 n 그 다음 x 플러스 y는 가우스 n 플러스 n.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네들은 뭐랑 동시냐 하면 잠시만요. 이렇게 되죠. 그쵸? 가우스 2 알파 더하기 가우스 2 베타 이것이 뭐보다 가우스 알파 플러스 베타보다 같거나 크다. 이거 보이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일반성을 잃지 않고 알파가 베타보다 같거나 크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2알파 더하기 2베타 사실 얘는 빠져도 돼요. 어차피 더 작아지니까. 자, 그런데 알파가 베타보다 같거나 크다고 했죠. 그러니까 요건 당연히 알파 플러스 베타보다 크거나 같죠. 그쵸?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증명이 됐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최대정수함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요. 잠깐 쉬었다 진행하겠습니다.